안녕하세요, 러너TV 송PD입니다. 네, 오늘 파리에서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스카이 페리스입니다. (4월 7일) 일요일날 제가 이제 파리 마라톤을 완주를 했습니다. 네, 이번 파리 마라톤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리뷰를 해드리기 위해서 엑스포장에서 바로 이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스카이 페리스를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신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완주를 했습니다. 이 러닝화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파리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식스가 왜 이 시점에 메타스피드 스카이 페리스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는지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2024년 7월 말부터 8월 초에 그 파리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아식스가 이렇게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를 한 건데요. 이제 2022년 4월에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와 엣지 플러스를 이미 출시한 지 한 2년이 됐습니다. 메타스피드가 약간 페이스리프트 같은 걸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이 약간 달라졌어요. 차이점 첫 번째는 일단 중량이에요. 이 260 사이즈 기준의 메타스피드 스카이 페리스는 174g입니다. 기존의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의 중량이 191g이었어요. 그러니까 2년 만에 무게를 17g을 줄였습니다. 엄청난 중량이죠. 그리고 이 경량성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스피드 스카이 페리스의 이 리어프 쪽 높이는 39.5mm, 그리고 포어프 쪽은 34.5mm, 그래서 오프셋이 5mm입니다. 그리고 메타스피드 스카이 페리스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FF 터보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플라이폼 터보에 더 가볍게 바꾼 소지라고 보시면 되고, 브랜드에서 말하는 건 경량성에 더해서 반응성을 높였다. 에너지 리턴. 풀코스를 달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30km 지점이 오기 전까지 최대한의 에너지 손실을 줄여야 돼요. 그를 위해서 브랜드에서는 이제 에너지 리턴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소재를 개발을 한단 말이죠. 이번에 FF 터보 플러스는 그 에너지 효율을 더 높였다. 이 FF 터보 플러스가 이 위쪽과 아래쪽이 있고요. 그 위아래 사이에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달라진 게 뭐냐면 이 카본 플레이트의 이 곡선, 이 곡률이 달라졌어요. 이 카본 플레이트 자체만 놨을 때는 이 포어프 쪽의 면적이 달라졌습니다. 넓어졌어요. 그래서 포어프 쪽으로 달릴 때 추진력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이제 브랜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라인 따라서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 있고, 그 S커브가 바로 이제 각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카본 플레이트의 어떤 추진력을 결정하는 고유의 곡선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존과 조금 달라졌어요. 이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는 스트라이드 스타일 러너, 그러니까 보폭을 크게 가져가는 러닝화로 기획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엣지 플러스는 케이던스 러너예요. 그러니까 보폭을 좁히지만 일정 시간 안에 발걸음 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롤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 플러스는 수직 상승 추진력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메타스피드 스카이 페리스도 같은 스토리인데요.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는 것들이 보면은 이 리어프 쪽과 포어프 쪽에 안에 있는 FF 터보 플러스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위쪽에 삽입되어 있어요. 위치가. 엣지 페리스는 앞쪽이 이렇게 곡률이 훨씬 급하게 내려갑니다. 롤링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삽입이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이 미드솔에 성형을 할 때 이 두 개가 다 동시에 삽입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미드솔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는 스카이 페리스와 엣지 페리스의 미드솔이 다 다른 걸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 다른 점이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의 리어프 쪽 높이는 39mm, 그리고 포어프 쪽은 33mm, 그래서 오프셋이 5mm였고요. 엣지 플러스는 리어프 쪽은 똑같이 39mm인데 포어프 쪽이 31mm, 그래서 오프셋이 8mm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카이 플러스와 엣지 플러스는 오프셋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메타스피드 스카이 페리스와 메타스피드 엣지 페리스는 오프셋을 동일하게 5mm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리어프 쪽과 포어프 쪽이 0.5mm 높아졌어요. 이러면서 페리스로 오면서 신발이 완전 다른 신발로 바뀌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보시면 이 미드솔에 대한 변화 방향을 볼 수 있어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플레어처럼 이렇게 넓게 펴지면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포어프 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발을 딱 내려가 봤을 때 위에가 굉장히 안정감 있게 옆으로 퍼져 있다. 포어프로 달리는 엘리트 러너들, 그리고 패스트 러너들이 신었을 때 굉장히 안정감 있게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타스피드 스카이 페리스의 경량을 결정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인, 그게 바로 어퍼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어퍼의 소재가 모션랩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기존에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에 사용되어 있는 어떤 모션랩이라는 소재가 있는데, 이번에 이 모션랩 2.0으로 바뀌면서 브랜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브리더빌리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통기성이 더 좋아졌어요. 두 번째는 컴포트, 신었을 때 안정감 있게 어퍼가 발등을 잡아준다. 그 다음에 이 발등을 덮는 소재가 바뀐 것과 더불어서 이 발목을 두르고 있는 카라와 이 힐 카운터 쪽, 이 부분은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와 엣지 플러스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착화감은 기존의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나 엣지 플러스와 대비했을 때는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통기성은 조금 더 개선된 것 같다. 이게 이제 저의 판단입니다. 이 설포가 약간 보시면 이렇게 펀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설포의 소재는 약간의 스웨이드 느낌이 나는 소재인데, 이거는 기존의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나 엣지 플러스와 동일한 것 같아요. 대신 펀칭이 되어 있는 디자인은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델명이 이렇게 프린트 되어 있는 부위도 좀 약간 달라졌죠. 그래서 그 부분을 주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힐컵 쪽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기존의 전작과 좀 비교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나왔던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예요. 그래서 딱 보시면 힐 카운터 쪽에 쿠션감, 발목을 두르는 안에 있는 패딩의 두께, 그리고 사용되어 있는 소재, 이런 부분들이 컬러만 다르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신었을 때 락다운이 되는 그 느낌, 이 발목 쪽을 잡아주는 느낌도 큰 차이가 없어요. 이 부분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아식스에서 얘기한 아식스 그립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메타스피드 스카이 페리스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내 마모성을 좀 높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량은 좀 더 가볍게, 이 아식스 그립이 여기 앞쪽에 포어프 쪽에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고요. 이 리어프 쪽에도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측에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해가지고 끝부분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러버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마모성을 높였고, 그 다음에 굉장히 경량성도 강화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립감을 좋게 했다. 요건 제가 그 누구보다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메타스피드 스카이 페리스를 신고 파리를 가로질러서 42.195로 완주를 했습니다. 포어프 쪽에 이 모션랩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어퍼가 되게 편해요. 근데 기존의 스카이 플러스도 편했어요. 그러니까 착화감 자체가 너무 좋아졌다 이런 건 아니고요. 기존의 메타스피드의 편안한 착화감, 그러면서 발등을 잘 잡아주고, 아식스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발볼이 좁지 않잖아요. 그래서 발볼 안에 공간의 여유도 있고, 발등의 높이, 발볼의 너비, 그 다음에 아치를 압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일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했다. 근데 이제 달라진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 숭숭 완전히 메쉬망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의 모션랩과는 또 차이가 나는 통기성이 훨씬 더 좋아졌다. 달리면서도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런 아치 쪽이나 힐프 쪽은 전체적으로 미드솔의 바디를 디자인할 때 크게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안에 삽입되어 있는 카본 플레이트는 포어프 쪽이 좀 넓어졌다고 브랜드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존에 있는 스카이 플러스와 이렇게 밑쪽을 다 대보고 아주 유심히 다 재봤거든요. 그런데 봤을 때 물리적으로 스펙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 신발을 신었을 때도 기존에 제가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와 이 메타스피드 스카이 페리스는 큰 차이는 없었어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했다. 중요한 건 주행 질감인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느껴지는 게 바로 경량성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은 174g이에요. 제가 그동안에 풀코스를 뛰면서 신었던 그 어떤 브랜드의 러닝화보다 가장 경량 러닝화였습니다. 정말 부담이 없더라고요. 바로 사서 그 다음날 제가 풀코스를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뒤꿈치가 까지거나 발등이 아프거나, 아니 앞쪽이 뭐 아프다거나, 발가락이 어떻게 아파가지고 어퍼와의 충격에 의해서 뭐 멍이 들었거나 이런 게 일체 없어요. 굉장히 편안하게 뛰었다. 이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분 50초를 뛰었지만 중간중간에 응원단이 나타나면 제가 거의 한 4분 30초 페이스로 완전히 빠르게 뛰었거든요. 그래서 텐션도 끌어올리고 응원단들의 환호도 받으면서 뛰었는데, 그때마다 신발이 정말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아스팔트 바닥이 아니고 기존에 돌바닥을 뛰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돌바닥같이 아주 단단한 지면이었을 때는 더 위로 치솟는 느낌이 커져요. 기존에도 좋았는데 FF 터보 플러스로 되면서 이 위로 상승하는 추진력이 확실히 몸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다. 그 다음에 막 달리다 보면 바닥에 막 돌, 벽돌 이런 것들이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피해 다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막 몸을 막 회전도 하고 급하게 돌리기도 하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기도 하고 막 되게 열악한 환경들을 뛰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발목이나 이런 것들을 꽉 잡아줘요. 주행할 때도 신발에 온전히 이제 저와의 일체감 같은 걸 느끼면서 달렸어요. 바로 전날 구매해서 바로 그 다음날 풀코스 마라톤을 뛰었는데도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 아, 이런 러닝화는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러닝화 중에 찾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위에 어퍼의 컬러, 이게 굉장히 눈에 잘 띄어요. 건물들의 컬러와 그 다음에 바닥 컬러와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제가 파리에서 직접 뛰고 신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많이 쳐다보더라. 이걸 느끼면서 되게 즐겁게 뛰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행일감을 정리를 하면 기존의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 또는 메타스피드 엣지 플러스와 대비했을 때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추진력이 좋고, 그래서 42.19를 뛸 때 마지막까지 에너지를 계속해서 축적해 놨다가 마지막 30km, 35km 이후에도 더 재미있게 뛸 수 있게끔 밑에서 미드솔이 아주 탄력적으로 받쳐주는 그런 추진력을 줬던 그런 러닝화를 제가 기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 혹시라도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한번 신고 빠르게도 그 다음에 천천히 조깅하면서도 한번 뛰어보세요. 굉장히 가볍고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 러닝화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가격은 국내 원화 가격으로 299,900원입니다. 작년에 리뷰해드렸을 때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는 279,000원이었죠. 가격은 20,000원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 소재 업그레이드 이런 측면들을 감안한다면 가격이 올라간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년 만에 2024년 파리에서 열리는 파리 올림픽을 기념해서 출시된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스카이 페리스에 대해서 오늘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파리 마라톤을 이 러닝화를 신고 완주를 했고요. 해외 마라톤 런투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분들은 이 러닝화 리뷰도 보시고 그 다음에 해외 마라톤 런투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한국에 가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Run on your life!